제가 그동안 수백 명을 코칭하면서 발견한 모든 성장의 핵심 패턴, 오늘 한 가지 공개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제자리걸음인 사람들, 차이가 뭘까요? 운일까요? 재능이나 환경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 어떻게 했길래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끝까지 성장을 해내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마인드맵을 한번 그리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성장과 변화입니다. 이 성장과 변화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기회죠. 그리고 두 번째가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결단입니다. 자, 하나씩 보면요. 기회는 말 그대로 뭐 운의 요소가 되게 크죠. 좋은 환경이나 어떤 타이밍,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통제가 안 돼요. 자, 결단은 이제 내가 이걸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죠. 이거는 통제가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도전은 내가 실제로 마음먹은 그 결단한 그 행동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통제가 됩니다. 자, 기회라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결단과 도전은 온전히 우리가 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성장과 변화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바로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통제할 수 없는 것보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도전을 하게 되면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공, 하나는 실패죠.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자기계발서의 내용에 따른다면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효능감이 생깁니다. 효능감. 뭐냐면 '아, 나 뭔가 할 수 있어.'라는 느낌이죠. 자, 실패했을 때도 볼까요? 실패했을 때 대부분의 자기계발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실패도 실패는 데이터다. 네. 실패 역시 경험이다. 그래서 자기계발서와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성공과 실패를 묶어서 경험, 경험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서 실패가 데이터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 이 실패를 통해서 사람들은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성공을 하면 효능감이 생기고 효능감이 생겨서 성장을 하고 실패를 통해서는 데이터를 얻음으로써 학습을 하고 성장을 한다는 거죠. 즉 성공하든 실패하든 둘 다 성장과 성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능감 성공을 해서 성공 경험을 통해서 효능감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다음번 결단이 쉬워집니다. 다음 결단이 쉬워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것의 효과로서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단도 쉬워지고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람의 성장에 인제 더 많은 가속이 붙는 거겠죠? 반면에 이 실패를 데이터 삼아서 학습을 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 도달하냐?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냐면요. 다음 도전의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이걸 통해서 다음 도전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잘 보시면요. 성공을 하면 효능감이 증대해서 더 결단을 잘할 수 있고 또 실패를 해도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다음 도전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고 도전이라는 행위를 하고 나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찌 됐건 성장과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잘 안 되시죠. 여기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경험하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기 비하입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우리는 자기 비하라는 녀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공했는데 무슨 자기 비하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공했을 때도 자기 비하를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공을 했을 때도 그냥 '운이야. 어쩌다 그랬겠지.'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 거죠. 실패했을 때 자기 비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자기 비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 비하라는 녀석은 의외로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리고 실제로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저 자기 비하를 많이 안 한다는 거죠. 스탠퍼드 대학의 이 캐롤 드웨ck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성공의 원인을 항상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다음번 도전의 의지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다음번 결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성공을 해도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은 저 선순환에 들어가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자기 비하를 하게 되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무조건 성장 사이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는 좀 인정 좀 해 주세요.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고 칭찬해 주세요. 자기가 실제로 한 것을 기반으로 칭찬하시면 됩니다. 그거 한다고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철저하게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 다음번 도전의 성공 확률이 1% 라도 높아지면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여기서 한번 점검을 해 볼까요? 자,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하는 거. 이것이 성장과 변화의 핵심이었죠. 네, 도전을 하게 돼도 그 결과로 얻게 될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이때 이 자기 비하를 하냐 안 하냐가 결국 나를 성장 사이클로 집어넣느냐 못 넣느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자기 비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 통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성장과 변화, 성공은 결국 태도다. 성장과 변화와 성공은 결국에 태도다. 태도가 만들어낸다. 이 태도를 건강하게 갖지 않으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통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를 내가 갖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 사이클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국엔 태도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 그리고 자기 비하를 하지 않는 태도. 그럼 자기 비하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성공했을 때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고, 실패했을 때는 그 실패를 통해서 실패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다음번에 성공 확률을 더 높이겠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시든 간에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온전히 여러분 책임이에요. 제가 인제 책임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선택 가능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얼마나 어떻게 어려움이 놓여 있으실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성장과 변화, 성공과 연관된 상황들에서는 결국에 여러분들을 바꿔주는 건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고 있느냐가 결국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한번 일상에서 적용해 보시고요. 뭐 어떤 성공 사례가 있으면 댓글 또 달아 주시고, 만약에 이거 적용이 너무 어렵다, 그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댓글 달아 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답변 드려 볼게요. 자, 오늘은 좀 평소와 다르게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해 봤는데요. 제가 이제 말하는 내용이 조금 어렵다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쓰면서 좀 이렇게 칠판처럼 정리해 가면서 보여 드리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시도해 봤거든요. 도움이 되셨으면 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